오늘은 실제 사업 수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업 수지표에 이제 현금 흐름까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사업 수지표가 되는데, 일단은 그 현금 흐름이 빠진 약간은 구체적인 사업 수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사업명이 들어가고요. 사업지 위치 어딘지,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은 실제로 이제 토지 매입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토지 매입 평형이 되겠고, 이제 그 평당, 이제 전체 매입비를 평으로 나눴을 때 평당 1억 5천이 되겠네요. 1억 5천 정도 주고 이제 토지를 매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부 체납 면적이나 유유 면적은, 요거는 면적을 100이다 쓰면 요만큼 면적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해서 이 지역지구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역지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그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확인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획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 규모 지하 3층에 지상 17층, 요거는 그 공사 기간 그리고 사업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층에 1개월 정도 잡는데요. 근데 지하에서 안반이 나온다거나 터파기가 좀 어렵다거나 하면 지하 이제 굴토 기간을 좀 더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면적 17,000평, 지하 면적 300평 해서 총 면적이 2만 평이다. 그럼 이 면적은 실제 나중에 분양 수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95%고 상가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전체 매출이 이제 98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29평형이 14세대, 13평형이 42세대, 계약평이죠. 24평형이 28세대, 14평이 14세대 해서 평당 분양가가 나오고, 실별 평당 분양가가 이제 4,800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면적에 이제 평당 분양가 4,800 해서 실제 분양가 이제 14억, 6억, 11억, 이제 6억 이렇게 해서 이 88억은 이제 세대수의 실별 분양가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 888억이 이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는 지상 2층과 지상 3층에 지상 2층 면적의 평당 2200, 그리고 지상 1층 분양 면적의 평당 180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보통 지상 1층을 100%라고 보면 지상 2층은 60%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층은 50% 정도, 지하 1층은 40% 정도, 그 다음 지하 2층은 30% 정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게 50%라 그러면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그리고 이제 이게 10% 정도 빠진 가격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계가 929억이 되겠고, 이제 토지비는 아까 토지 면적에 1억 5천에서 323억, 그리고 건물 부가세, 건물이 기존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건물 부가세, 이전 등기비, 이제 취득세, 토지 매입비의 4.6% 취득세율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토지가의 0.3% 2년
양도비, 법무사 수수료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공사비는 이 전체 면적의 2만 평이죠. 2만 평에 850만원, 평당 8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850이 비싼 가격이 아닌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사업 수지표라서 850이 고급화하고 가전이 포함됐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공사비는 이제 5천만원, 5억이죠. 100, 1000억,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으로 잡혀 있고요. 상하수도 세대당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담금. 그리고 인입비 전체 면적이 25,000원 잡혀 있고요. 미술장식품비 전체 공사비의 0.5%, 1000분의 5% 잡혀 있습니다. 1000분의 5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이제 평당 전체 그 연면적에 대해서, 이게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그 12만원인데 면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설계 면적에 대해서 잡았군요. 그래서 설계 면적에 대해서 12만원, 10만원 감립이 잡혀 있고, 지구 단위 교통비가 1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용역도 별도 용역이라서 이 3억 2천, 2억 6천도 조금 이제 그 설계비와 감리비로는 조금 작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설계 감리 이런 오피스텔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합하면 6억, 5억 9천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비용은 되는데, 이제 넉넉한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건립비는 평당 뭐 600 받고요. 임차료는 이제 그 12개월 2천만원 받습니다. 부지 임차료. 그리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12개월 운영을 하는데 2천만원. 분양 광고비는 매출액의 2%. 분양 대행 수수료는 상가 매출에 대해서 7% 잡혀 있고요. 오피스텔은 2.5% 잡혀 있네요. 오피스텔은 세대에 대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00만원을 잡든가 500을 잡든가, 이제 건당으로 오피스텔 98개를 몇 개를 파느냐에 따라서 건당으로 이제 책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빠져 있고요. 이제 해당이 되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니까 잡아놨겠죠. 건물 보존 등기비, 순수공사비 3.16%, 그리고 이제 신탁 수수료, 분양 수입이 1.3% 잡혀 있네요.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가겠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시행사 운영비는 26개월, 아까 공사기간이었죠. 사업기간 26개월에 대해서 그 5천만원을 받습니다. 5천만원이면 조금 이제 비용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인원에 따라서 이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비 없고, 예비비는 매출액의 1%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2천 잡혀 있고요. 이 순수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금융자문 수수료는 PF 금액 1.5%, 토지공사비에 대해서 PF 취급 수수료 2% 잡혀 있고, PF 금융 비용, PF 이자 이렇게 해서 6.5%, 그러면 이제 8.5%가 되겠죠. PF 관련 비용이.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로 해가지고 분양 수입의 60%에 대해서 3.5% 중도금. 이 중도금 3.5%는 지금 금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5%대 뭐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도 지금 뭐 8%,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12%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
금융비용은 이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725억. 그러면 세전이익이 200억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이제 21%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억이 26개월로 사업기간을 잡혀있기 때문에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200억을 버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토지 매입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6개월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에 2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70억씩, 4년에 2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50억씩 이익이 생기는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있다 하는 거 정도 이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전 이익에 나중에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런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세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전 이익의 10%나 20% 법인세를 낸다 그러면 그 이후 비용이 실제 이익이 되겠습니다.